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이제 종반으로 넘어갑니다. 61번부터 80번까지 속도가 좀 붙겠죠? 네,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나와주세요. 다음 사건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광복군을 창립하였다. 총사령에는 지청천, 참모장에는 이범석이 임명되었다. 네, 1940년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건국강령을 공포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요. 1941년도에 있었던 내용이고,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 내각책임제 국무령, 네, 국무령 국무총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각책임제 1925년도에 박은희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면서 했던 것이고, 국민위원부 이것은 이제 그 이승만이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초기에 1919년에 있었던 것이고, 국민대표회의 이게 1923년에 그 국민대표회의를 열었어요. 창조파 개조파 회의를 열었는데 창조파 개조파로 나뉘어서 분열이 됐었죠.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이것이 이제 또 맨 처음에 임시정부 수립하고 난 바로 직후에 1919년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 62번 미추치 시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토요일 오후 서울에서 수천 명의 한인들이 집회를 열고 가두를 따라 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고 길 옆 행인들을 향해 연설했다. 지방 각 도 군의 백성들도 오늘 서울로 올라와 전 황제의 국장을 지켜보았다. 헌병들이 이미 몇백 명을 연행했다고 한다. 중국신보 1900 몇 년에 몇 월 며칠입니다. 자,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약간 황제의 국장과 관련돼 가지고 했던 것이 이제 3.1운동과 60만세 운동인데, 그 토요일 오후죠. 3.1운동입니다. 3.1운동. 1.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자, 이게 뭐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죠. 2. 조선학생 과학연구회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다. 60만세 운동이고요. 3.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이거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은 우리가 1907년도 요 시기 때 활동을 했습니다. 네, 국제보상운동과 관련된 거고요. 4번 도쿄에서 발표된 2.28 독립선언에 자극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4번. 자, 63번 기억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등 3당의 과거 조직을 공동으로 해산하고 통일적인 기억을 창립하며 창립의 의의를 국내외에 알린다. 중국의 용감한 항일쟁은 투쟁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4년째에 접어들었다. 외적의 붕괴와 중국의 대승이라는 이미 기정사실로 공인되고 있다. 이런 천재일우의 시기에 맞춰 함께 외적을 몰아내고 조국에 광복하는 것이 우리의 중대한 사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3개 당이 있는데 이 3개 당을 하나에 합당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선민족혁명당은 몇 개 합당이죠? 5개 당이 합당이에요. 이 3개 당이 합당이 되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충칭으로 임시정부가 옮기면서 한국독립당으로 합당이 되는 겁니다. 자, 1번 조선의 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이죠.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한국독립당. 3번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조선혁명당이고요. 4번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했다. 자, 한국단체운동연합회,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이게 뭐냐면 김원봉이 조선민족혁명당을 막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민족유일당을 막 했잖아요. 근데 김원봉 위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자극을 받은 이 우익단체들이 만든 것이 바로 이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4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묘총의 석인천도운동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단지 왕사가 반란한 적을 친 것이며 하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보게 되면은 어찌 일천년내 제1대 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였습니다. 즉 묘총의 석인천도 운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묘총의 석인천도 운동이 이 실패로 끝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누굽니까? 신초 선생님이죠. 이미 이 당시에 신초 선생님이 묘총의 석인천도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묘총의 난이라고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떤 역사를 굉장히 많이 앞서서 보시고, 네, 바로 가야 될 길을 제시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1.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 선생님. 2. 유물사관의 바탕을 둔 식민사관의 정체성 등을 비판했다. 백남은 선생님. 3. 조선혁명선언 작성 의열단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누굽니까? 박은식 선생님이죠. 정답은 3번. 6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시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등을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토지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네, 토지조사 사업이죠. 1. 농민은 관습적인 경작권을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죠. 2. 국가가 지주에게 농지를 매입하여 영세 농민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거 바로 뭡니까? 우리가 광복 이후에 초대 정부 1949년에 나타났던 농지개혁법이에요. 농지개혁법 전혀 관계없어요. 3번. 대한제국 정부 소유지와 황신 소유지, 미신고 토지 및 관계가 불분명한 토지 등은 통감부가 모두 강제로 빼앗았다. 네, 맞는 얘기죠.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통감부가 아니라 총독부라고 해야 되겠죠. 통감부는 1905년부터 있었던 1910년까지 있었던 기구입니다. 1910년 이후엔 조선 총독부. 4번. 이 사업은 소유권 미확인 토지나 응결을 파악하여 식민 통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토지를 상품화하여 일본인의 토지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였다. 그렇습니다. 빼앗아가서 일본인한테 주려고 그런 거죠. 정답 4번. 자, 66번. 다음에 강령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의 설명이 아닌 것은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3.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에 부인한다. 바로 뭡니까? 1927년 신간회죠. 신간회. 1.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협력하여 만든 민족협동전선이다. 맞죠?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바로 뭡니까? 이광수 같은 일본 애들한테 우리의 자치를 바라자 이런 것들이죠. 2번. 그 타협적 민족주의가 바로 그런 이광수 같은 사람이고 그것을 비타협하는 거죠. 비타협.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뭐다? 독립이다. 이것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입니다. 2번. 일제 강점기 국내에서 조직된 최대 민족운동 단체다. 네. 3번. 순종 인산 이래 만세 시위를 계획했다. 이건 60만세 운동이죠. 1926년도이니까 세워지기 전입니다. 4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발발하자 진상복원을 위한 민중대회 개최를 하려고 하였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 자, 67번. 3.1운동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경찰 간부 시험이네요. 1.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가 개최되었다. 네. 대한독립선언, 무호독립선언이라도 하고 대동단결선언, 그 다음에 2.28 독립선언 순으로 발표되었다. 여러분들 무호독립선언 알아요? 무호독립선언? 무호독립선언은요, 이 3.1운동에 일어났던 그 기미독립선언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바로 전에 1919년 2월 1일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왜 무호독립선언이라고 하냐면 글을 쓴 시기가 1918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가 이제 무오년이에요. 1919년이 기미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양력, 음력 그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무오년에 발표를 했다 해서 무호독립선언이에요. 그리고 대동단결선언은 지난번에 우리가 뭐 신채호, 신규식 이런 분들이 했던 거 1917년에 공화주의 위주로 우리가 가야 된다. 2.28 독립선언은 이제 1919년 2월 8일이니까 순서로 따지면 대동단결선언 먼저고 무호독립선언, 그 다음에 2.28 독립선언, 3.1운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당시 가장 많이 투옥된 계층은 지식인 청년 학생이 아닌 농민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농민이 거의 제일 많죠. 인구 비중이. 4번. 기미독립선언문의 본문은 최남선이 작성하고 공약 3장은 한용운이 작성하였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무호독립선언은 조소환 선생님이 작성을 했습니다. 68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사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하라는 것은 시기순으로 김구가 비밀결사는 한인 애국단, 한국광복군, 민족운동가들이 모여 국민대표회의, 임시의정원에서 박은식을 대통령. 자, 맨 처음에 뭐예요? 맨 처음에 국민대표회의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열되죠. 창조파, 개조파. 그래서 헌법을 고쳐서 박은식 대통령, 국무령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각 책임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시정부가 제대로 갈 길을 못 찾고 있으니까 김구 선생님의 한인 애국단.
그리고 나서 한국광복군 이렇게 순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아 가나 그러니까 흐름 파악하세요. 자꾸 이게 연도를 외우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연도는 이제 나중에 참고로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시면 됩니다. 69번. 네, 연도하니까 69번. 다음 인물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 1919년 4월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초대 경무국장 김구다. 네. 2번.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고, 그쵸? 1909년에 이후 리순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완성하였다. 완성하지 못합니다. 순국하시죠? 3번. 윤희수는 의병들의 군자금을 모으고 다양한 의병가도 지었다. 네, 그렇죠. 이 윤희수는 누구냐면 여성 의병입니다. 여성 의병이에요. 그래서 군자금 모으고 다양한 의병가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고 했는데 국권 침탈 후에 만주로 가서 독립군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4번. 안창호는 191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했다. 그렇고요. 정답 2번. 자, 70번. 다음 선언을 발표한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로 옳은 것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다. 너무 유명한 선언입니다. 신채원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 의열단이죠. 강의교육. 대한노인단입니다. 노인단. 네. 안중근 아니고요. 김지섭 의열단이죠. 도쿄 황궁에 폭탄 투척했던 사람. 이봉찬 한인 애국단. 그래서 정답은 3번. 71번. 미추진 이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만주 지역의 독립군과 각처에 산재했던 무장투쟁 세력을 모아 충칭해서 이 단체를 창설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이 단체 한국광복군이잖아요. 그죠? 한국광복군. 1.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를 통합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네. 이 초기에는 중국 군사위원회의 지휘와 간섭을 받았다. 초기에는 그랬어요. 예. 장제스. 3번. 중국의 화북전선에는 일본군에 대항하여 팔로군과 연합하여 전개하였다. 이건 이제 그 조선의용군 화북지대잖아요. 이것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뭘로 이름 바꾼다고요? 조선의용군으로. 김두봉이 관계없고요. 4번. 미국 주둔 미국 전략정보국 OSS. 이것이 이제 CIA의 전신이죠. 합작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 72번. 기억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은 조선시대의 민중을 위해서 노력한 정치가들과 혁명가들이 드러내고 세종과 실학자들의 민족지향, 민중지향, 실용지향을 높이 평가하는 사론을 발표하여 일반 국민의 역사의식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국제관계에서 실리적 감각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대미관계 50년사라는 저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문일평 선생님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문일평 선생님입니다. 문일평. 자, 1번. 1930년대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다. 네, 문일평 선생님이 조선학 운동 새로운 관점에서 주도했고요. 2번. 진단학회를成立하여 한국사 실질적 연구에 힘썼다.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죠. 4번.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법칙에 입각하여 발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백남원 선생님. 마르크스 유물론. 4번. 우리 민족 정신을 혼으로 파악하였고 혼이 담겨져 있는 민족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은 선생님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은 선생님은 혼이 살아있으면 된다 해서 혼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신채원 선생님은 뭐를 강조했죠? 난가사상을 강조했습니다. 난가사상. 여기서 낭이라는 거는 화랑할 때 그 낭이에요. 그 화랑 정신이 꾸준히 이어져 온다.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님은 뭐예요? 정인보 선생님은 얼이죠. 얼. 네. 그 다음에 4번. 네, 다 됐네요. 정답은 1번. 73번.
다음 기억의 추진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은 191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농민들이 도시에 몰려 식량 조달에 큰 차질을 빚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억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을 통해 식량 생산을 대폭 늘려 일본으로 더 많은 쌀을 가져가고 우리나라 농민 생활도 안정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1920년대 실시했던 1. 쌀 생산량의 증가보다 일본으로의 수출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렇죠. 2. 만주로부터 조, 수수, 콩 등의 잡곡 수입이 증가하였다. 그렇죠. 3.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이전부터 줄어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뜯어가니까 없으니까. 4번. 많은 수의 소장농이 이를 통해 자장농으로 바뀌었다. 택도 없죠? 네, 택도 없습니다. 자장농이 소장농으로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정답 4번. 자, 14번. 다음 방침과 관련된 일제 강점기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일분자를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 등에 침투시켜 그 계급과 사정에 따라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할 것. 종교적 사회 운동을 이용하기 위해 사찰령을 개정하여 불교 각 종파의 총본산을 경성에 두고 이를 관장하거나 원조하는 기관의 회장에 친일 분자를 앉히는 한편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할 것. 친일적인 민간 유지자에게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고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조선 청령을 친일 분자 인재로 양성할 것.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일선 자본가의 연계를 추진할 것이었습니다. 민족 분열 정책을 추진했던 이른바 문화통치기간 1920년대에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이토 총독의 친일파 양성책이죠. 친일파 양성책. 1. 조선 어업령을 공포하여 모든 어민의 기득권을 부인하고 새로이 면허 허가를 받아 조업하도록 했다. 1911년대, 10년대의 모습이 1911년. 2. 조선 광업령을 공포하여 광업권에 대한 허가세를 실시했다. 역시 1910년대, 1915년. 3. 치안유지법을 통해 언론 집회 결사를 탄압했다. 네, 1920년대죠. 1925년. 4번. 회사령을 공포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1910년대 회사령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75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 구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황할 수가 없을 것이며 유교 구신론이죠. 누굽니까? 박은식 선생님. 여기에 감히 외람되는 못을 쓰고 3대 문제를 들어서 개량 구신의 의견을 바치노라. 첫째는 유교파의 정신이 전적으로 제왕 측에 존재하고 인민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함.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세계의 주의를 바꾸려는 생각을 강론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동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 주의를 지킴이요. 그렇군요. 셋째는 우리의 대한 육아에서 간이질적한 법문 양명학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행동을 관련된 그 양명학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공부, 주자학을 전적으로 숭상합니다. 유교 구신론입니다. 1.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신순을 연재하여, 이거 누굽니까? 신채호 선생님. 2. 동아일보에 연재한 5천년간 조선의 정인모 선생님이죠. 3. 한국사를 세계사전 보편성 속에서 백남은 선생님. 4.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네, 맞죠? 예, 정답 4번. 76번. 1919년 9월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등인가? 1919년 초대 대통령으로 김구가 선출되었고 입법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립된 근대적 헌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아니죠. 누굽니까? 이승만이죠. 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외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조직으로 연통제를 실시하였으나 일제에게 그 조직이 발각되어 와해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디귿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결성하고 대일전쟁에 참가하여 인도 미얀마 전선까지 진출하였다. 이게 1910 그거까지 한번 볼게요. 맞긴 하는데 이게 이제 1940년대의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디귿. 리을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동한 이후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정부 형태가 개편되었다. 아니죠. 이거 1925년도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2차 개헌. 미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국가의 정통성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맞는 거 골라라 그러면 요거 하고 뭐 골라줘야 돼요? 예, 요거 골라줘요. 니은, 미음. 맞는 거 골라라. 니은, 미음 골라. 이 정답을 봐야 돼요. 정답을 보게 되면 요것도 디귿도 맞는 걸로 골랐네요. 그러니까 이
이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죠. 전체. 19년 요 당시 뭐 이것도 그 당시는 아닌데 뭐 19년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맞는 거. 그럼 요거 맞고 그다음에 요것도 맞고 그다음에 요거 맞고.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정답 3개. 3번. 옳지 않은 것. 맞는 것 3개, 틀린 것 2개. 그렇죠? 정답 1번.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가끔 나와요. 자, 77번. 다음에 주어진 사건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흐름을 잘 생각해보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였다. 1929년 임시정부 세우고 나서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죠. 그래서 23년도에 국민대표회의 개최했습니다. 조선어 연구회가成立됨으로써 국어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원래 이런 단체 못 세우게 했습니다. 1910년대에는. 근데 문화 통치를 하게 되면서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초반기 때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김좌전의 북로군정서군, 봉오동 천산리정투 1920년이죠. 국내 최대 좌우합작단체인 친간회가 해소되었다. 그러니까 뭐 해산되었다라는 얘기죠. 해산됐습니다. 27년도에 만들어졌다가 31년도에 없어집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거는 이제 디귿이죠. 디귿. 홍범도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군. 그래서 이거 골라주셔야 되고 디귿. 그 다음에 뭐 골라주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이제 조선어 학회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학회.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억.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78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 만약 지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국 혹은 조사 출장소원에게 신고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당국에서 이 토지에 대해 지주의 소유권 유무 등을 심사하여 만약 소유자로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토지를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연히 국유지로 편입하는 수단을 집행할 것이니 일반 토지 소유자는 고시에 의한 신고 제출을 게을리하지 말도록 하였더라. 네,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1. 소유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을 발생하지 않았다. 왜 분쟁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명의상의 주인을 내세우기 어려운 동중, 문중 토지의 상당 부분이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그렇죠. 개인 소유만 인정해 주는 거죠. 3번.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된 직후 신속하게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4번. 사업의 결과 조선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정답은 1번. 자, 79번. 다음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일기의 내용이다. 미추친 오늘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주 총대가 말하기를 내 소유 토지인데 예전에 결수 연명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번에 작성하여 신고서에 모두 적어 신고하라고 했다. 그 말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며칠 전에 제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고한 토지에 대한 등기가 발급되더니 오늘 드디어 지세가 처음으로 부과되었다. 예전에는 결수에 따라 일정한 액수를 세금으로 매기더니 이제부터는 지가를 결정하고 그 지가의 일정 비율을 지세로 부과한다고 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1910년대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한다면 예전에 토지 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땅값에 따라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이죠. 1. 한국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일본인 경찰. 그렇죠. 무단 통치 기간이죠. 1910년대. 2.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 국민학교 학생. 국민. 뭡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충성하는 국민이다 해가지고 이 소학교, 초등학교, 이 소학교라는 명칭을 국민학교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민족 말살 정책 시기. 3번.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위를 벌이는 노동자. 1920년대에 노동 총파업 29년이죠. 그 다음에 4번. 한글 맞춤법 통일을 발표하는 조선어 학회. 30년대죠. 33년. 그래서 이 시기에 관련된 거. 즉 무단 통치 시기에 관련된 것은 바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80번. 다음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간대별 상황. 오전 8시 30분 종로 3가 단성사 앞에서 국장 행렬이 통과한 뒤 중앙고보생 30-40명이 만세를 부르며 경문 약 1000여 장과 태극기 30여 장을 살포함.
오전 9시 30분 만세 시위를 주도하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간부 박두종이 현장에서 일경에게 체포됨. 오후 1시 훈련은 서쪽 일대에서 천세봉의 선창으로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여기에 있어요.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이것이 주축이 돼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뭐냐면 60만세 운동입니다.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 자, 1. 중국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3.1운동이죠. 2.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거는 광주학생 항일운동. 3. 사회주의 세력과 학생들이 준비했다. 네, 맞는 얘기고요. 4. 조선 청년 총동맹이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1924년도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0번까지 문제를 알아봤고요. 예. 얼마 문제가 안 남았군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기 문제 끝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합니다. 합격은 이미 여러분들이 예약돼 있죠.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